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와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기아 자동차의 K7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진격의 기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아 자동차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브랜드 로고도 바꿔버리더니 멀쩡하게 판매되던 K7을 갑자기 K8로 바꾼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이제는 회사 명까지 기아 자동차에서 그냥 기아로 바꿔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기아 자동차는 곧 다가올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직감한 듯 플랜 S라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아 자동차 플랜 S는 크게 4가지의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브랜드 정체성의 변화와 CI, 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의 변화, DI,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방향성의 변화, 마지막으로는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뭔가 항목들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지 한 가지 항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I, 브랜드 정체성 변화입니다. 칼벤츠가 세계 최초로 페이턴트 모터 바겐이라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환경 문제로 인하여 내연기관 사용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대안은 현재 전기차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슈퍼카를 만들던 포르쉐와 페라리, 람보르기니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죠. 그래서 기아 자동차도 브랜드 정체성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내년 2021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CV의 출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1개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요. 친환경차의 판매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점차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듯 기아 자동차는 현재 모든 글로벌 브랜드가 그렇듯 자연스레 내연기관보다는 전동화 모델 쪽에 집중하는 브랜드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I, 기업 이미지의 변화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수십 년간 수많은 소비자들이 바꿔라 외치던 바로 그 엠블럼을 드디어 바꿔단다고 발표했고, 그 엠블럼이 바로 사진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엠블럼 디자인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데 있어 로고를 바꾸는 것만큼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변화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전동화 차량의 컨셉에 맞춰 더욱 간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엠블럼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더불어 엠블럼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회사 명까지 바꾸려고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뺀 그냥 기아로 사명을 바꿀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라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그냥 기아로 사명을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그만큼 기아 자동차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K8의 출시입니다. 회사 이름과 로고까지 바꾸더니 멀쩡히 잘 판매되던 K7을 풀 체인지하면서 모델명을 K8로 바꿔버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100% 확정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가만히 있던 K7 오너분들 깜짝 놀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단종된다던 스팅어는 멀쩡하게 신차를 내놓고 갑자기 K7을 이렇게 단종시켜 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 로고도 바꾸고요. 회사 명까지 바꿀 생각이 있으며 기존 라인업까지 변화를 줄 정도로 기업 이미지 전환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DI, 디자인 방향성도 새롭게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방향성의 변화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두 대의 차량, 스포티지 풀체인지와 K7 풀체인지만 살펴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차 디자인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 가차 채널에서 제가 예상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디자인을 보고 도대체 뭐지?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는 거지라고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히든 라이팅 램프를 사용하는 현대자동차보다 더 난감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언어의 컨셉과 의도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K8의 디자인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기존 K7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2021년 기아 자동차, 기아 여러모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UX, 사용자 경험인데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단어에 아직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차 안에서 하는 모든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운전자 중심으로 이뤄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기아차는 K5 계기판에 적용된 사용자 경험을 통해 2021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작년부터 MBUX라는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꾸준히 강조하면서 현재 출시되는 모든 벤츠 라인업에 적용하여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음성인식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지만 내년 풀체인지 되는 S클래스에서는 모션인식과 더불어 탑승객의 머리 방향을 인식해서 왼쪽을 보면 왼쪽 사이드미러 혹은 앰비언트 라이트,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사이드미러 혹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MBUX도 점차 고도화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BMW 또한 BMW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적용되어 좀 더 다양한 기능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스처 컨트롤 또한 몇 년 전부터 양산 모델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브랜드들이 사용자 경험, UX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공간, 스페이스의 개념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경험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아 자동차의 미래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미래 전략의 첫 번째, 수혜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시작은 K7 풀체인지가 될 것 같은데요. 기아 자동차의 현재 세단 라인업은 K3, K5, K7, K9 이렇게 구성되고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 스팅어가 있습니다. 이름 구성으로만 본다면 스팅어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K7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세단 라인업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가 끝입니다. 뭔가 좀 대단히 빈약해 보이죠? 요즘 SUV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현대차 세단 라인업은 현재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K8이 출시된다면 어디에 끼게 될까요? K7은 그랜저와 동급이기 때문에 K7과 그랜저보다는 좀 더 크고요. K9보다는 작은 등급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차량이 하나 있죠. 바로 그랜저 윗급으로 출시되었던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은 야심차게 출시되었지만 그랜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파워트레인과 실내 구성으로 아주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아 결국 단종된 비극을 맞이한 차량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그랜저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기 위해서
K7의 크기를 좀 더 키워서 K8을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아서 말이죠. 분명 크기는 커졌으니까 가격도 그랜저보다 비쌀 거고요. 그럼 또 K9과 금액이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나 저러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K8의 크기는 얼마나 될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K8은 현재 그랜저보다는 분명 더 큰 사이즈로 출시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K9보다는 절대 더 크면 안 됩니다. 하극상이 벌어질 순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랜저와 K9의 중간 사이즈 정도 될 텐데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K8에 예상되는 전장은 4995부터 5000mm, 약 5m 정도가 되고요.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1880부터 1910m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스포티한 세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고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랜저와 K9 사이로 본다면 1470부터 14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보다는 확실하게 넓어야 되기 때문에 3000mm, 그러니까 3m 이상이 되는 휠베이스를 갖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유사한 사이즈를 가진 모델을 고민해 보니까 바로 볼보 S90이더라고요. 전체적인 길이가 K8 예상 수치와 아주 유사합니다. 볼보 S90의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m가 넘는 5090mm, 전폭은 1880mm, 전고 높이는 1450mm고요. 휠베이스는 3m가 넘는 306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는 롱바디 모델이 국내 출시가 되면서 공간 효율이 정말로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K8이 나온다면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 정도 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대단히 커졌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두 차종 모두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K7 풀체인지 혹은 뭐 K8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 차량의 디자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직 공개된 차량은 아니니까 위장막 사진을 통해서 가볍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새로운 엠블럼이 K8 혹은 K7 풀체인지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 전기차 전용 엠블럼이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뭐 K8부터는 신형 엠블럼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기아 오너분들도 신형 엠블럼으로 왠지 많이 교체하실 것 같은데요. 뭐 신형 엠블럼 금형이라도 얼른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의 특징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가 대폭 확산되며 양쪽 범퍼 하단에는 마름모 모양의 디테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측면 C필러 라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려하고 매끈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단의 라인이 아니라 역시나 쿠페형 세단의 라인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후면부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통합형이고 세 갈래로 뻗어지는 테일램프를 갖는데요. 마치 K5의 주간 전조등과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후미등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시등은 아우디와 스팅어처럼 시퀀셜 타입으로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적용되는 타입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필러 쪽과 듀얼 머플러 안쪽 마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름모 모양의 디테일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소는 최근 신형 카니발의 C필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소렌토의 도어 트림 인테리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디테일입니다.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가져가는 것 같고요. 인테리어는 아직까지 자세히 공개가 안 된 부분이라 사진으로 전달드리지 못했는데요. 기존 K7보다 월등히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지금 K7도 충분히 고급스러운데 여기서 또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자동차, 아니 이제 기아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이 기아로 확실하게 바뀐다면 그때부터 기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미래 전략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K7 풀체인지는 K8로도 바뀌어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과 K8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완성차 업계들이 혼란스러움 속에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성공적인 변화를 맞이할지 앞으로도 꾸준한 자동차 소식을 전달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